자, 하프타임입니다. 자, 토트넘이 첼시 원정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와서 그야말로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개 빨리고 있습니다. 기록 보시죠. 점유율은 7대3입니다만 슈팅 숫자 10대 0입니다. 전반전 내내 토트넘 슈팅 단 한 번도 때리지 못했고, 반면에 첼시 슈팅 10번 때렸고 유슈팅 2개인데, 자, 물론 득점은 약간 이 토트넘 선수의 실수, 뭐 자책골 하나, 자책골성 하나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첼시가 압도를 했던 전반전이고요. 토트넘은 와 정말 모든 면에서 앞선 기록이 없습니다. 빵빵빵빵 굉장히 많죠. 빅찬스 같은 경우에도 첼시는 3개, 토트넘은 0개고, 전체 뭐 패스 숫자도 2배 차이가 납니다. 전반전에 첼시가 패스를 363개를 했는데 슈팅을 2배 더 했는데 패스 성공률은 92%, 훨씬 높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패스는 절반도 못했는데 패스 성공률은 75%,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전반전 오늘 첼시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상대 모두 예측을 깨고 포백으로 나와서, 물론 공격할 때는 알론소 선수가 사실상 윙어처럼 움직이면서 변형 3백의 모습 보여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백으로 운용을 하면서 중원을 굉장히 숫자를 늘렸고요. 이 과정에서 토트넘과의 중원 경쟁 압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토트넘은 오늘 나이어가 코로나 확진 의심 상황에서 결장을 했는데, 산체스가 3백의 주강으로 들어가고, 산체스가 또 오른쪽에 탕강가가 나와서 이제 오른쪽 윙백 로얄하고 호흡 맞추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완전 좀 구멍이고, 그 지점을 첼시가 적극적으로 노리면서 오늘 전반전 첼시가 2대 0인 것이 오히려 토트넘에게 다행스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는 거의 뭐 수비하느라고 공격 기회는 거의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 이 하프타임에 토트넘은 큰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자, 후반전 과연 콘테 감독은 어떤 또 여기에 대응법을 낼 것인지. 자, 후반전도 근데 쉽진 않아 보여요. 자, 경기는 2대 0 첼시의 승리로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경기였죠. 포백으로 나와서 중원 숫자 늘리고 주도권을 가져갔던 첼시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던 토트넘입니다. 특히 전반전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해리 케인이 경기 끝나고 곧바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을 정도예요. 아니, 경기 뛴 선수가 경기 직후에 전반전이 개판이었다, 이걸 인정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만큼 선수들 생각하기에도 정말 최악이었다는 거죠. 런던 더비였기 때문에 더더욱 좀 케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명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그 미치 프레튼이라는 사람이 라이브 스코어에서 일하는 분 같은데, 프로필 보니까 이렇게 케인을 감싸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거든요. 당신 주위에 더 나은 선수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케인도 잘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팩트 폭행 댓글이 곧바로 달렸어요. 어떻게 케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글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엉망인 전반전이 끝난 뒤에 그래도 후반전은 꽤 달라졌어요. 콘테 감독이 후반 시작하면서 내민 전술 변화에 효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은돈벨레를 투입하고 도어티를 뺀 뒤에 포맷을 포백으로 바꾼 건데요. 콘테 감독이 예상과 달리 이제 포백을 들고 나온 첼시를 상대로 전반전에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면서 고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전반전 동안에는 별다른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반전에 좀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탕강가와 로얄의 어처구니 없는 콤비 플레이, 여기 보시면 이제 팬이 탕강가하고 로얄을 같은 쪽에 기용한다는 거는 교통사고가 벌어질 걸 알면서 지켜보는 것하고 마찬가지야, 뭐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글을 남겼었는데, 아무튼 이 두 선수, 탕강가의 패스도 엉망이었지만 로얄의 어떤 이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리도 좀 미숙했죠. 여기서 빠른 선제골 실점이 치명적이었죠.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초반에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도어티의 왼쪽 윙백도 그렇고, 사실 선발 라인과 구성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콘테 감독의 책임이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엘 감독 전술에 말린 게 아주 컸습니다. 이날 첼시는 보시다시피 포백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평소와 다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4-2-3-1로 분류할 수 있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는 하베르츠가 전진을 하면서 4-2-2-2 형태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앙에 스킵, 호이비에르밖에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 중원부터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갈 수가 있었던 첼시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좀 3백 때보다 중원 쪽에 많은 선수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왼쪽에서 알론소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토트넘을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으 선수가 사이드로 확실히 윙백처럼 빠지면서 5-3-2
2-3-2에 가깝게 수비 대형을 좀 꾸렸어요. 그러니까 포백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린 것 자체도 허를 찌른 거지만 포메이션 자체를 경기 내내 굉장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비 때도 토트넘이 측면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박스 진입 자체를 차단을 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경기를 좀 운영을 한 것이죠. 다행히 토트넘이 자책골성으로 내준 2골 이외에 추가 실점을 하지 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후반전 콘테 감독이 도어티를 빼고 포백으로 바꾸면서 도어티 대신에 투입한 은돈벨레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선택. 그리고 이게 중원에서 토트넘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주면서 후반 초반 토트넘이 잠시나마 주도권을 잡게 만들어 줍니다. 전반전에 사실 이렇게 5백, 3백에서 양쪽에 도어티하고 로얄을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첼시가 기존과 다른 포맷으로 나오면서 이 측면에 있는 윙백 2명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마크맨이 없이 좀 덩그러니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후반전의 전술 변화를 통해서 확실히 좀 기틀을 다시 잡은 것이 콘테 감독의 어떻게 보면 전술가로서 역량을 그래도 좀 후반전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먼저 선방을 날리진 못했지만 어쨌든 상대의 어떤 그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에 대해서 그나마 후반전에 빠르게 잘 대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골을 앞서있던 첼시가 경기 운용을 굉장히 영리하게 했어요. 토트넘이 첼시 수비진을 제대로 뚫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빵개였던 슈팅을 후반에 몇 개 정도 더 했던 거 이게 좀 나름 성과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략 싸움에서 투엘 감독이 콘테 머리 꼭대기 위에서 출발한 것은 맞는데 콘테 감독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선수 자원이 진짜 거기서 거기잖아요, 토트넘이. 근데 그런 선수를 가지고 배치를 바꾸고 세부적인 전술 운영 자체를 좀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를 바꿔냈다는 거. 전반전부터 이렇게 쭉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은 면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였죠. 아무튼 진짜 그 런던 더비고 첼시가 티아고 실바, 은골로 캉테 이 두 선수 좀 주력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코로나로 빠진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토트넘이 아무리 다이어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전반전 슈팅수 0대 10은 진짜 선 넘은 거죠. 자,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또 2차전이 있는데요. 토트넘 이번에 홈에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2골 차로 막은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홈에서 어떤 전술 대결이 펼쳐질지 콘테 감독 상대로 또 투엘 감독이 어떤 또 부상을 갖고 나오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 무조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2차전은 무조건 최소 2골 이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도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토트넘은 다이어가 물론 빠져 있고 베르베인하고 또 지금 세스닝 선수가 빠져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선수 가용 풀은 좀 넓은 편이거든요. 또 이번 경기에서 후반전에 투입된 힐 굉장히 좀 은돈벨레 기대 이상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카드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좀 잘 준비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도 이날은 이제 공격보다 수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합이어서 좀 별 활약이 없었죠. 뭐 슈팅도 하나도 없었고 특히 후반전에 이제 사이드로 좀 이동을 더 하긴 했습니다만 전술적으로 상대 윙백 견제 특히 이제 아스필리쿠이트하고 충돌하고 또 이 선수를 방어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본능을 발휘할 기회가 좀 없었는데요. 2차전 때는 좀 다른 모습, 다른 역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78분 뛰고 나가는데 주말 FA컵은 좀 쉬거나 짧게 뛰고 다음 주 2차전 기운 넘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후토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뵐게요. 볼빠?